네, 지금 시간부터는 신텍스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렉시컨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어휘가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배웠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소스 코드를 한 라인 하나를 쓸 때마다 그게 문법에 정확한지 아닌지를 알아맞추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말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구문 분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 자, 가장 먼저 신텍스 어널리시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텍스 어널리시스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인 탑다운 파싱과 바텀업 파싱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텍스 어널리시스 하는 건 뭐냐면, 주어진 인풋, 즉 우리 소스 코드를 하나씩 읽을 때마다 그 하나씩 읽는 그 라인 바이 라인이 이제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밸리드한지 유효한지 혹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단계를 말하고요. 그 다음 이걸 짧게는 그냥 파서 혹은 파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파싱이라는 말을 쓰면 저게 지금 문법적으로 이 주어진 문장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싱의 결과물은 우리는 무슨 구조를 가지냐면 트리 구조를 가진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싱 테크닉, 즉 우리가 신텍스 어널리시스라는 방법은 흔히 두 가지 탑다운 파싱과 바텀업 파싱으로 나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여러분께서는 탑다운, 바텀업에 대해서 이제 보실 건데요. 탑다운은 뭐냐면 일단 어떠한 주어진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C 언어 같은 경우 이제 뭐 int A, 세미콜론 뭐 이렇게 해서 A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했다. 이렇게 뭐 본다면 그럼 처음에 C 언어 문법에 있는 모든 프로덕션 룰을 다 뒤지는 거예요. 다 뒤져서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가 프로덕션 룰로 데리베이션 해갈 때 우리가 이런 int a 세미콜론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이제 탑다운입니다. 즉 시작 루트로부터 시작해서 터미널까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쪼개 나가면서 트리를 만든다 해서 탑다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루트 노드, 즉 시작점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 트리를 발전시켜서 터미널 노드들까지 가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럴 때 지금 int a라는 이 예제에서 보신다면 여기서 우리가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int a 세미콜론이다 라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left to right 스캐닝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소스 코드를 읽을 때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읽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left에서 L을 한번 따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이게 지금 데리베이션 되는 양상을 보면 트리가 이제 leftmost 데리베이션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 L을 따와서 탑다운 파싱은 LL 파싱이라고도 부른다는 거고요. 바텀업 파싱은 뭐냐면 int a 세미콜론 이렇게 있으면 먼저 이 문장을 주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룰을 사용해야 int가 나오지? 어떠한 룰을 사용해야 그 다음 게 나오지? 라면서 이것에 바로 위가 되는 룰을 찾고 그것에 또 위가 되는 룰을 찾고 해서 계속 거꾸로 찾아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스타팅 심볼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타팅까지 올라간다 라고 해서 이것은 바텀업 파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터미널 노드부터 시작을 한 후에 계속 발전시켜서 루트까지 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것도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까지 있기 때문에 left to right 스캐닝이라고 해서 L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겠지만 파싱하는 과정은 데리베이션 룰인데 이것을 rightmost 데리베이션을 사용한다 해서 R을 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것은 LR 파싱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탑다운 파싱 아까 말씀드린 걸 그냥 좀 예제로 다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진 프로덕션 룰은 S가 스타팅 심볼이고 S가 X 또는 Y로 가는 거고 요거 두 번째 X는 AX로 데리베이션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X가 B로 데리베이션이 되는 거고 네 번째 룰은 Y가 AY 마지막은 Y가 스몰 C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A, B, A, C가 나오느냐 이걸 보라는 건데 탑다운이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 그랬죠. 스타팅부터 시작해서 X, Y로 되는 거. 왜냐면 스타팅에서 시작하는 프로덕션 룰은 요거 1번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X로 시작, Y로 시작, Y로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S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X, Y 이거밖에 있을 수가 없고 A, B, A, C니까 이 앞에 X 입장에서 봤을 때 2번 룰, 3번 룰을 봤을 때 2번 룰을 써야 맨 앞에 A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A, 왜냐면 우리는 A, B, A, C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A가 나오게 해서 이걸 썼고, 그럼 이 X가 이제 B로 시작해야 되는데, 보니까 또 이제 B로 시작하죠. 3번에 의해서. 3번 룰을 쓰면 이렇게 B로 가는 거고, 그럼 Y를 봤더니 Y는 A, Y 또는 C인데,
우리가 보는 문장은 A, B, A, C니까 그 다음은 A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요 A, Y라는 4번 룰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A를 도출해내고 마지막 Y는, 여기 보면 마지막 Y는 이제 C로 가게 되는 마지막 5번 룰에 의해서, 그럼 우리는 A, B, A, C라는 걸 데리베이션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탑다운 파싱이에요. 보시다시피 룰도 1, 2, 3, 4, 5 이 순서대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 장은 이제 바텀업 파싱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바텀업 파싱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은 뭐라 그랬죠? 터미널 제일 끝에 있는 애들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A, B, A, C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후에 우리는 이제 점점 하나씩 찾아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올라간다? 스타팅 노드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스타팅 심볼까지 가야 되는데요. 자, 봤더니 A는 어디서 왔는지 봤더니 A는 AX라는 데서 왔고 AY라는 데서 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떠한 로직을 거쳐서 B라는 건 X에서 생겼습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뭐 3번밖에 없으니까 B를 도출하는 건 3번이라고 쉽게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AX가 있으니까 이건 X가 되는 거고, C는 Y에서 왔고 이 5번 룰에 의해서, 그 다음에 AY가 있으니까 이거는 Y가 AY로 도출된다는 건 4번에 의해서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AXY를 가졌으니까 이게 이제 스타팅 심볼로 간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터미널에서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스타팅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거는 바텀업 파싱에 의해서 이 문장이 제대로 인식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전장 혹은 이번 장 똑같은 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바텀업 파싱 하느냐 아니면 탑다운 파싱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구조가 틀려지는 거죠. 이 흐름과 순서가 틀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럼 탑다운 파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탑다운 파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즉 스타팅 심볼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전개돼서 내려오면서 과연 우리가 찾는 문장이 나올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간단해요. 직관적이에요. 스타팅 심볼을 시작해서 일단은 하나씩 있는 걸 다 써보는 거예요. 다 써봐서 이게 이렇게 사용하면 우리가 지금 인풋으로 받은 이 터미널을 인식할 수 없다면, 그러면 다른 룰을 한번 적용해보고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이제 또 다시 상위 계층 올라가서 또 여기서 다시 되는 건 없는지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거를 주먹구구식으로 다 쓰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전개하고 있는 과정이 틀렸다면 다시 이 전 단계로 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 과정을 뭐라 부른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백트래킹이라는 과정입니다. 이게 트리 서치이기 때문에 알고리즘 컴플렉시티 관점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드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과정이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많이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탑다운 파싱을 하더라도 이 이터레이티브한 백트래킹을 없애기 위한 과정이 나중에 이 다음 렉처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디터미니스틱 파서 같은 게 바로 이런 백트래킹 프로시저를 줄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탑다운 파싱에 대해서 한 번씩 해볼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썼지만 예제로 보시면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이건 어떤 예제냐면요. 우리가 이제 스타팅 심볼은 S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A, C, CD라는 걸 인식하기 위한 건데, S로 시작하는 건 1, 2번 2개, A로 시작하는 건 3, 4번 2개, B에서 시작하는 건 5번, 6번 2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타팅이 S라니까 무조건 1번 아니면 2번부터 시작하고 봐야 되는데, 이제 알고리즘에서는 이 프로덕션 룰에 붙여진 이 숫자의 순서대로 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순서 자체도 우리가 랜덤을 붙인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랜덤하게 아무거나 S로 시작하는 거를 이제 계속 전개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A, C, C, D라는 스트링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계속 적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러면 뭐 순서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뭐 1번부터 시작을 해보죠. 그래서 S로 시작해서 S가 A, 그 다음 대문자 A, D로 간다 했으니까 A, 대문자 A, D 이렇게 전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인풋은 A, C, C, D이고 지금 제너레이션 뭐냐면 이 트리에 의해서 어디까지 생성이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일단 소문자 A까지는 확실하게 생성이 됐고, 대문자 A는 나중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우린 몰라요. 그러니까 이 대문자 A가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 즉 이 소문자 A까지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문자 A까지는 확정적으로 생성을 했다라고 해서 A라고 써주고, 나머지는 아직 모르니까 아직 안 써줍니다. 그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 문장을 가르치니까 스몰 A를 가르쳐요. 스몰 A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1번까지는 첫 번째 포인터 자리에서는 스몰 A, 스몰 A, 즉 우리 인풋과 제너레이션이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방금 쓴 1번이라는 룰이 정확한 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보시면 우리가 A, 대문자 A니까 이 대문자 A가 전개가 돼야 되겠죠. 대문자 A로 시작하는 건 3번이랑 4번이에요.
그렇죠? 이 중에서 뭘 쓸 것인가? 랜덤을 써도 되는데 우리는 뭐라 그랬죠? 이 경우는 어차피 번호 자체가 랜덤이니까 번호 순서대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가 스몰 b로 간다는 거 먼저 적용을 해보죠. 스몰 b로 갔어요. 그래서 우린 지금 A, B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도 스몰 d하고 끝나버리죠. 더 이상 뭐 대문자가 없기 때문에 이 터미널을 봤을 때, 요 끝을 봤을 때 더 이상 대문자가 없기 때문에 뭐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다. A, B, D 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너레이션은 A, B, D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A까지는 화살표를 딱 봤더니 두 개 동일했으니까 괜찮았는데 이제 새로 제너레이션이 됐으니까 하나 옆으로 옮겼더니 이제 C와 B를 보니까 C랑 B랑 같지 않으니까 지금 적용한 A라는 룰이 틀린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럼 3번 말고 다른 걸 적용해줘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께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포인터는 몇 번째 위치에 있다? 두 번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눈여겨봐 주시고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 3번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으니까 4번을 적용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이제 스몰 c로 가게 되면 A 스몰 c d라는 걸로 확정이 돼요. 자, 그럼 우리의 제너레이션도 A 스몰 c d라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이 포인트 입장에서는 CC 같아요.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포인터를 하나 더 뒤로 갔더니 이젠 C랑 D랑 같은지를 비교한 건데 당연히 같지가 않죠. 그럼 틀린 거예요. 자, 3번도 틀리고 4번도 틀렸어요. 근데 보니까 A로 시작한 게 더 이상 없네요. 그러면 여기서 에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S한테 다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가 A 대문자 AD라고 말했는데 우리 이렇게 했으면 대문자 A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걸 다 적용해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문장을 이식하는 로직을 만들 수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고 딴 거 없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럼 S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 나 지금까지 1번 쓴 거였는데 2번 한번 써봐 라고, 난 2번도 괜찮아 하면서 지금 2번대로 룰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2번대로 룰을 바꿔보겠습니다. 근데 바꾸기 전에 보시면 우리 화살표가 지금 몇 번째 위치에 있다? 3번째 위치에 있다. 세 번째까지 왔을 때 C와 D가 다르구나까지 알은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째 위치에 있던 화살표가 S가 지금 요거 둘 다 아니고 S도 첫 번째 룰은 아니라고 그랬고, 그래서 스몰 a b라는 걸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확정할 수 있을까요? 예, 이 룰을 쓰면 스몰 a까지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이 뒤는 아직 b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난 몰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너레이션이 된 건 a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살표는 아까 세 번째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첫 번째 자리로 앞으로 돌아왔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백트래킹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까를 보면 대문자 a가 B를 적용했다가 아니면 C를 적용한 거는 그건 두 번째 자리에서 그냥 B 썼다가 아니면 C를 썼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백트래킹이 아니에요. 같은 동일한 위치에서 룰만 바꿔준 거죠. 근데 지금은 세 번째 자리에서 첫 번째 였으니까 이건 백트래킹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아직 첫 번째 A까지 비교했을 때는 맞았어요. 그럼 두 번째 이제 대문자 B로 시작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전개를 시작해야겠네요. 그럼 여기 전개할 수 있는 건 5번과 6번을 두 개인데 뭐 랜덤하게 아무거나 쓰는 거니까 또 5번 먼저 써봅시다. 5번 먼저 쓰면 CCD가 되죠. 그래서 ACCD 하게 되면 ACCD, ACCD. 그 다음에 화살표는 이제 두 번째 거 비교를 하게 되고, 뭐 뒤에 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끝까지 다 맞다고 하겠죠. 첫 번째 거 동일하고, 두 번째 거 동일하고, 세 번째, 네 번째마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오케이, 주어진 인풋은 이 주어진 프로덕션 룰에 의해서 우리가 제너레이션 되는 거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서머를 해보자면 보세요. 탑다운 파싱은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다? 탑다운 파싱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스타팅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냥 다 적용한 거예요. 랜덤으로 적용하면서 과연 우리가 주어진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고, 만약에 끝까지 왔을 때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백트래킹을 하면서 혹은 주어진 상태에서 프로덕션 룰을 교체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문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인투이티브하다, 직관적이죠. 프로덕션 룰 시작부터 시작해서 있는 거 다 해봐,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하기도 쉬워요. 하지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거는 레프트 리컬전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돼요. 자, 백트래킹이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 이건 이미 설명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이제 레프트 리커전에서 보겠습니다. 만약에 프로덕션 룰이 A가 A 뭐 B로 간다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대문자 A죠. 자, 그럼 A가 요 룰을 쓴다고 했어요. 여기 1번 룰이다. A가 스타팅 심볼인데 예를 들어서 근데 A가 대문자 A, B로 간다라고 했으면 A가 스타팅 심볼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아니면 랜덤으로 이게 먼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A, 스몰 B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아직 첫 번째 심볼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포인터를 아직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즉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요.
비교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럼 또다시 틀리진 않았으니까 이 룰을 다시 한번 적용하겠죠. 그럼 이 대문자 a가 다시 대문자 a 스몰 b로 변환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아직도 우린 몰라요. 왜냐? 우리 아직 하나의 심볼도 만들지 않았으니까 이게 아직 틀린지 맞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요것을 또다시 이 프로덕션 룰을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쓰는 거죠. 대문자 a 스몰 b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면 우리가 무한 루프에 빠지면서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어요. 틀렸다고도 확정할 수 없으니 다른 룰을 쓸 수도 없는 거고 무한 루프가 계속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왼쪽에서 무한 루프가 도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라냐면 레프트 리커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infinite loop, 즉 무한 루프가 존재한다. 이런 문제가 탑다운 파싱에서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탑다운 파싱을 실제로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탑다운 파싱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레프트 리커전을 다 제거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탑다운 파싱에서 레프트 리커전을 제거하는 방식인데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예제로 보시면 이게 레프트 리커전이에요. 대문자 a가 있을 때 대문자 a가 되고 뒤에는 알파라는 게 나오고, 이게 아직 썼던 룰이 틀렸다고 확정 못하니까 다른 걸 쓸 수가 없어요. 또다시 a 그 다음에 알파, 또다시 a 알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레프트 리커전의 대표적인 예고, 근데 a가 나중에 뭔가가 나와서 끝나는 거니까 이제 베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게 레프트 리커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트리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그냥 알파 계속 생기다가 막판에 제일 마지막에 끝나려면 베타가 앞에 하나 딸랑 나오고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 요거랑 똑같다. 즉 a라는 건, 그러니까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퀘이션을 쓰면 베타 알파가 있는데 a가 처음에 그냥 베타 나오고 끝난다면 알파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끝난 거니까 이걸 별표를 붙여주죠. 그래서 a는 베타 알파 스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레프트 리커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덕션 룰에 이런 걸 봤다 보는 순간, 아, 이게 아니라 이거랑 똑같은 걸 만드는 라이트 리커전을 만들면 되죠. 라이트 리커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a가 알파 a다, 예를 들어서 이랬다 그러면 알파 처음에 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탑다운 파싱에서 포인터가 나와서 하나하나 비교한 것처럼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트 리커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베타 알파 스타랑 동일한 랭귀지를 만들 수 있는 라이트 리커전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자라는 게 이제 솔루션입니다. 보시면 라이트 리커전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일단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알파 스타라는 걸 먼저 만들어 볼게요. 베타가 있으면 b가 있으면 대문자 b가 있으면 이렇게 알파 b라고 쓰면 계속 b가 알파 b, 또 이거 b가 또 알파 b 쭉 가다가 b가 나중에 입실론하고 사라지면 알파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바로 이게 알파 스타랑 똑같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왼쪽이 알파고 오른쪽이 대문자니까 넌 터미널이니까 오른쪽에서 리커전이 도니까 이건 라이트 리커전이에요. 그래서 알파 스타가 되는 라이트 리커전을 만들었어요. 자, 이게 바로 알파 스타인데 이 알파 스타가 b가 되겠죠. 근데 그 앞에다가 베타만 딱 붙여주면 그게 우리의 a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타 알파 스타. 자, 동일하게 베타 알파 스타를 말하지만 요거는 라이트 리커전이고 레프트 리커전이고 이건 라이트 리커전이에요. 즉 여러분이 프로덕션 룰에서 요거를 보실 때마다 다 이 밑에 걸로 변환만 해주면 우리는 레프트 리커전을 다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것도 지금 2가 나오고 대문자 2가 나오고 이것도 대문자 2로 돼보죠. 이건 레프트 리커전이 되겠죠. t가 나오고 또 대문자 t로 시작하죠. 이것도 레프트 리커전이에요. 이런 걸 다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이렇게 동일한 베타 알파 스타라는 랭귀지를 만드는 프로덕션 룰, 그래머 1과 그래머 2가 있으면 이거는 레프트 리커전, 이건 라이트 리커전인데,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다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룰은 위에 두 개로 쪼개서 나눠주고, 요것도 이렇게 뒤에 쪼개서 표현해주고, 그 다음 마지막은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레프트 리커전을 볼 때 a가 이제 a 알파로 이렇게 되는 이런 레프트 리커전을 봤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a가 a 알파가 된다. 이건 뭐냐면 a가 바로 a를 딱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누가 봐도 여기 레프트 리커전이 있네 딱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문제되냐면, 예를 들어서 a가 예를 들어서 b 어쩌고저쩌고 예를 들어 알파다. 근데 b가 또 a 베타다 막 이래 버리면, a가 보시면 알겠지만 a가
B를 호출하고 B가 또 A를 호출하고 이러면 이것도 레프트 리커전 맞아요. 그쵸? 우리 문장을 확정할 수 없으니까 처음 스트링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레프트 리커전 맞지만 딱 볼 때는 딱 한눈에 요거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간접적으로 레프트 리커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라는 거 중간에 끼워놓고 이걸 뭐로 부른다? 인다이렉트 레프트 리커전이라 부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이제 목적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예제로 먼저 보신다면 어떻게 우리 여러분이 볼 수 있냐면 그 A와 B 아까 했던 예제 즉 A가 B 알파라고 하고 B는 A 베타로 간다. 뭐 이런 예제에서는 요게 꼭 A가 B를 부르고 B가 다시 A를 부르고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순환하면서 부르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만약 A랑 B랑 순서를 정해준 다음에 A 다음에 B를 불렀어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B가 또 A를 부른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거슬러 올라가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이거 이상하네 라고 봐주는 거죠. 즉 뭐냐면 여러분이 주어진 넌터미널들을 소팅을 다 한 다음에 소팅된 넌터미널 중에서 그 순서를 역으로 올라가는 호출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디텍션 해주는 메커니즘을 중간에 끼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S가 A로 가고 여기서 좀 넌터미널을 봅시다. 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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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랑 S밖에 없네요. 넌터미널이. 자, 스타팅 심볼을 제일 앞에 두니까 S가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A가 나온다고 합시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S가 먼저 나오고 A가 나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S 다음에 A 이 순서대로 지금 소팅 해준 거예요. 그러면 뭘 찾으면 된다? A가 혹시 S로 시작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라고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A가 S로 가는 거 이거 순서 맞아요. S 다음에 A니까 요거 좋아. 그 다음에 A가 A로 가는 거 이거는 그냥 레프트 리커전 눈에 딱 보이죠. 이것도 나중에 없애주긴 없애줘야 되는데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라이트 리커전으로 동일한 랭귀지를 만든 애를 치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거죠. 이제 A가 요 S를 보는 거예요. 즉 이 거꾸로 간 거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 A가 S를 본 거잖아요. 요 부분은 좀 말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요 S 대신에 대문자 S 대신에 요 대문자 S에 대한 걸 여기다 바로 요것도 요 통째로 요 안에다 딱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리컬전이 있으면 딱 이제는 숨어있지 않고 눈에 딱 튀어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요게 두 개가 되거든요.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이 대문자 S에서 나온 거잖아요. 대문자 S에서 요게 나오고 대문자 S에서 요게 나왔어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D라는 부분과 D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 뒤에서 나온 거죠. 요 뒤에서 요게 나오고 요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대문자 AA, 스몰 a, 뒤에 있는 스몰 b, 이거는 S에서 나온 거죠. 자, S를 갖다가 딱 치환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대문자 A가 딱 눈에 띄게 보여요. 즉 인다이렉트 리커전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숨어있는 거지만 이젠 다이렉트 리커전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숨어있는 애들을 이렇게 소팅을 기반으로 해서 찾아내주고 소팅을 기반으로 찾아내줬으면 이제 이렇게 숨어있는 애들 다 이렇게 눈에 보일 테니까 A로 다 치환을 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지난번 했던 것처럼 이 레프트 리커전을 동일한 라이트 리커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꿔주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레프트 리커전은 솔직히 무조건 없어야 되는 거죠. 그쵸? 이게 있으면 이게 있는 순간 무한루프에 빠지니까 당연히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건 좀 틀립니다. 레프트 팩토링이라는 걸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A가 알파 베타 또는 알파 감마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앞에 알파 똑같은 게 붙었네요. 자, 이 전체 강의를 통틀어서 여러분은 대문자는 뭐냐면 여러분이 넌터미널, 소문자는 뭐냐면 터미널, 이제 거의 말단에 있는, 그 다음 여기 있는 그 알파 베타 감마 같은 그리스 문자는 뭐냐면 그거는 여러 개의 심볼로 이루어진 하나의 스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 근데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알파가 만약에 100만 개의 원소를 가지는 심볼이고 베타는 하나, 감마도 하나짜리의 심볼을 가진 스트링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100만 하나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앞에 건 줄 알고 여러분이 탑다운 파싱 할 때 알파를 보고 100만 개를 쫙 우리 포인트로 갖다 놓고 쭉 봤어요. 100만 번째까지 똑같아. 근데 마지막 베타 하나만 딸랑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백트래킹 100만 사이즈의 백트래킹을 한 다음에 다시 하나하나씩 다 비교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또 감마인지를 확인해야지 여러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백트래킹을 해야 되는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즉 이건 비효율성을 없애는 거예요. 아까 봤던 레프트 리커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문법상의 오류는 아니죠. 문법상의
나타날 수 있는 허점, 탑다운 파싱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점을 제거한다는 거고, 레프트 팩토링은 뭐냐면 이렇게 어마무시한 백트래킹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없애주겠다. 즉 비효율적인 상황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즉 동작이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연히 이건 없어야지 효율적이다는 거죠. 자, 그게 레프트 팩토링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있는 문법에서 if condition then statement라는 if if condition then statement라는 그런 일단 조건문이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C 언어에서 보면 if condition then statement 나온 다음에 else statement가 나올 수 있죠. else를 쓸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생긴 게 있을 수 있고, 또 statement가 그냥 A라는 거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뭐 C는 B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건 그냥 부수적인 거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다? 요걸 보는 거예요. 봤더니 요 C랑 S를 보면 컨디션이랑 스테이트먼트는 또 여기서 파생돼서 되게 다른 문법 구조를 가지고 계속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네 개가 아니라 여기에서 어마무시하게 또 많은 가지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알파로 겹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 있고 여기는 알파 한 다음에 이제 베타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 입실론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요 알파로 묶어주고 알파 A라고 한 다음에 A가 입실론이 되든지 베타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전체 이게 알파고 그 다음에 뒤에 A를 묶어주고 그 다음 그 A라는 건 입실론이 되든지 나머지 전체 ES, else 스테이트먼트 된다라고 해주면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가는 거고 이 뒤에 입실론이 나오고 끝나느냐 혹은 else 스테이트먼트가 끝나느냐는 이 대문자 A에서 판단해 주면 돼요. 즉 우리는 백트래킹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레프트 팩토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탑다운 파싱할 때 처음으로 해야 될 건 뭐다? 일단 레프트 리커션을 다 없앤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레프트 팩토링을 해준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레프트 팩토링은 필수는 아니지만 당연히 해줘야 효율적으로 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해주는 거를 여러분께서는 이제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바텀업 파싱이에요. 바텀업 파싱. 지금까지 했던 건 탑다운이죠. 스타팅 심볼부터 시작해서 이제 터미널까지 전개되는 과정이고, 이제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심볼을 먼저 갖다 놓은 다음에 걔네들에게, 야, 이 심볼이 나오려면 과연, 만약에 ABC다. 혹은 뭐 인티저 A 세미콜론이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각각의 심볼이 나오려면 과연 우리가 어떠한 넌 터미널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을까와 그런 것들을 점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과연 이게 스타팅 심볼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도달을 해야 봐라 이렇게 프로덕션 룰을 전개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스테이트먼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문법상 인식이 가능한 스트럭처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텀업 파싱이라는 이름을 붙은 이유가 이렇게 터미널에서부터 스타팅으로 거꾸로 전개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번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예제로 보시면 일단 스타팅 심볼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A는 이렇게 되는 거고 B는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쵸? 자, A, B, B, C, D, E라는 스트링이 과연 이 문법에서 얻을 수 있는지를 본다면 이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건 나중에 우리 레프트 LR 파싱 혹은 바텀업 파싱을 자세히 배울 때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전개되는 폼을 먼저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봤더니 프로덕션 룰 3번에 의해서 요 B가 A로 될 수 있다. 이게 A로 치환이 됐어요. 이렇게 치환이 되는 걸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이거를 리듀스라 부릅니다. 리듀스. 그래서 리듀스가 됐고 P3 프로덕션 룰 세 번째에서 리듀스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요 AB라는 거 통째가 A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이거는 프로덕션 룰 두 번째에 의해서 대한 거고 그래서 이것도 리듀스가 됐단 말을 해요. 즉 이렇게 치환이 됐고 그 다음에 요거 D를 봤더니 D가 대문자 B가 됐네요. 이건 프로덕션 룰 4번에 의해서 리듀스가 된 거고 마지막으로 전체 통째로 요거 프로덕션 룰 넘버 1에 의해서 스타팅으로 됐습니다. 즉 우리는 뭐라 말한다? 주어진 스트링은 우리 프로덕션 룰에 의해서 프로덕션 룰까지 계속 리듀스 돼서 올라갈 수 있고 이거는 뭘 의미한다? LR 파싱에 의해서 이 스트링은 이 문법에 의해서 인식이 가능한 스트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예제를 보실까요? 또 다른 예제를 보면 이제 이건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A 더하기 A 곱하기 A라는 이 스트링을 이 스트링을 보면 이제 이게 산술 연산이면 곱하기 먼저고 더하기 나중에 하나 이러는데 지금은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다 이건 그냥 터미널들입니다. 근데 이 터미널이 과연 이 프로덕션 룰에 의해서 주어진 이 룰에 의해서 유도될 수 있는가를 본다면 일단은
유도될 수 있는지를 보면 지금 요거죠. 6번에 의해서 요게 지금 리듀스하는 과정이죠. 지금 이게 F로 변하고 FA로 되는 6번 룰이 있으니까 6번 룰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이제 각각 차근차근 4번, 2번, 6번, 4번, 6번, 3번, 1번을 거치면 처음 이제 스타팅 심볼까지 올 수 있으니까 여기 스타팅 심볼입니다. 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 주어진 프로덕션 룰에 의해서 이 주어진 문장은 유도될 수 있구나. 순서는 뭐 64, 26, 46, 31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rightmost derivation으로 이걸 한번 전개를 해보자. 즉 요걸 전개하면서 프로덕션 룰 2부터 시작해서 계속 전개해 나가면서 a 더하기 a 곱하기 a를 전개해보자 라고 한다면 2로 시작하면 일단 더하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2 더하기 t가 될 것이고 요거에 의해서 1번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곱하기를 만들기 위해서 3번 룰을 사용했네요. 3번 룰을 사용하면 이 t라는 게 t 곱하기 f가 될 거고 자 그럼 f는 오른쪽 먼저 rightmost derivation이니까 오른쪽 먼저 터미널로 치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f가 a로 가고 그 다음 t가 f로 가고 4번 룰에 의해서 또 f가 a가 되고 2는 t f란 방식을 거쳐서 a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rightmost derivation으로 주어진 프로덕션 룰이 a 더하기 a 곱하기 a로 전개될 수 있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순서가 이건 1, 3, 6, 4, 6, 2, 4, 6 이거는 그걸 거꾸로 한 6, 4, 2, 6, 4, 6, 3, 1입니다. 즉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리듀스라는 과정은 right derivation을 리버스 오더 한 거다. 순서만 거꾸로 바꿔준 거랑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텀업 파싱을 이제 rightmost derivation에 관련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스트링이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대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게 주어진 인풋이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FAA, TAA, EAA, EFA, ETA, ETF, ETE 이렇게 변해가는 이 과정들을 써준 거고 현재 지금 이게 뭐가 바뀌어가고 있느냐, 뭐가 핸들링 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A가 바뀌어서 F가 됐죠. F가 바뀌어서 T가 됐죠. 그 다음 T가 바뀌어서 E가 됐죠. 그 다음 A가 바뀌어서 F가 됐어요. 그 다음 이 F라는 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쭉 바뀌어가는 게 핸들링 과정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지? 예. 그쵸? 그쵸. 그쵸. F라는 게 바뀌어서 T가 됐고, 그 다음 A라는 게 바뀌어서 F가 됐고, TF라는 게 통째로 바뀌어서 T가 됐고, E 더하기 T라는 게 통째로 바뀌어서 E가 됐고, 그래서 요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가 바뀌고 있느냐를 보는 게 핸들이고, 리듀스는 뭐냐면,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룰을 썼는가, 그 룰을 말합니다. 어떤 룰을 써서 리듀스 했는가, 그 룰을 말하는 거고, 오더는 뭐냐면, 이 ID, 프로덕션 룰의 ID가 되겠죠? 이 옆에 앞에 붙어있는 번호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림 쉬프트 리듀스 하는 과정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바텀업 파싱을 이제 구현할 때 이렇게 구현한다는 겁니다. 먼저 인풋 버퍼에 의해서 우리가 스트링 하나 받아요. 소스 코드에서 하나의 문장을 받아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읽는 거죠. 우리 LR 파싱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뭐죠? 왼쪽부터 읽는다 해서 left, R은 뭐냐면 아까 봤듯이 rightmost derivation 한다 해서 R입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읽으니까 소스 코드 왼쪽부터 쫙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마침표처럼 스트링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스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서가 있습니다. 프로덕션 룰을 다 가지고 있는 파싱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쉬프트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게 이제 하나씩 넣는 과정이고 리듀스는 뭐냐면 이 스택 안에서 이제 룰을 가지고 파싱 테이블에 있는 룰을 가지고 치환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변화를 주는 부분이고 억셉은 뭐냐면 이 과연 주어진 문장이 우리가 주어진 룰에 의해서 제대로 억셉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했을 때 억셉이다 판단되면 억셉을 출력하고 아니면 에러를 출력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우리 에러 파싱 배울 때 그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hift Reduce를 실제로 하는 것에 대한 예제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드렸듯이 Shift를 뭐라 했죠? 인풋 버퍼에서 스택으로 하나씩 넘기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스택은 맨 처음 시작할 때 비어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인풋 버퍼는 우리 처음에 주어진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A 곱하기 A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뭘 붙인다? 스트링 표시를 붙인다. 자,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 쉬프트를 해서 쉬프트를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쉬프트하고 리듀스하고 이런 룰은 어떻게 정하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LR 파싱 배우겠지만 이게 예제처럼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쉬프트 A를 한다 그러면 요 A를 하나 옮겨서 스택에 넣는다는 소리예요. 여기 A가 일로 가고 여기서 A가 빠져있죠. 옮겨갔으니까. 그럼 리듀스를 한다. F가 스몰 A로 간다는 이 룰에 의해서 리듀스를 하면 요 스택 안에 있던 스몰 A가 대문자 F로 바뀌는 거예요.
또 리듀스를 해서 f를 t로 바꿔주라네요. t에서 f로 유도됐으니까 그럼 이거 t로 바꿔줘라. 그래서 t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리듀스를 하래요. 뭐냐면 t를 2로 바꿔주래요. 그래서 2로 또 바꿔주고, 쉬프트를 해서 더하기를 또 옮겨주라네요. 그럼 2 더하기가 이쪽 넘어가니까 2 더하기가 되고, 쉬프트에서 a도 넘겨주라네요. 그래서 a도 1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2 더하기 a가 되고, 곱하기 a 이렇게 남겠죠. 리듀스로 f가 스몰 a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스택에 있던 스몰 a는 f로 치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t가 또 f로 간다 했으니까 그럼 f는 t로 치환이 돼야 되고, 이것처럼. 그 다음에 shift 별표를 했으니까 별표는 1로 옮겨주고 해서 별표가 있고, shift a라고 했으니까 a가 1로 옮겨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f가 스몰 a로 간다 했으니까 스몰 a가 f로 치환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t가 t 곱하기 f로 간다는 이 룰로 리듀스라니까 스택에서 t 곱하기 f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t로 치환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듀스에서 2 더하기 t가 2로 간다고 했으니까, 2가 2 더하기 t로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 2 더하기 t를 2로 바꿔주고,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팅 심볼로 갔죠, 정확히. 그렇죠. 즉 우리의 인풋 버퍼에 있는 걸 다 옮겼을 때 우리가 스타팅 심볼로 무사히 갈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즉 뭐냐, 이 주어진 룰에 의해서 우리가 스트링을 전개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억셉을 출력하고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간단한 LR 파싱 혹은 바텀 파싱 예제였어요. 자,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우리가 탑다운 파싱과 바텀 파싱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공부하게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각각의 특성과 특히 이제 탑다운 파싱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레프트 리커전을 왜 해주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레프트 리커전을 레프트 리커전을 왜 없애야 되는지, 레프트 리커전을 어떻게 없애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봐야 되고, 레프트 팩토리라는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